오늘은 수급에서 어떤 힌트를 찾아낼 수 있었을까요? 먼저 외국인은 이 수급에서 우리 지수에 크게 영향을 줍니다. 그저께는 바로 매수를 보였다가 어제는 특히나 선물 매도, 개장 직후에 보였기 때문에 현물 매도로 이어졌습니다. 그랬던 외국인이 바로 매수로 전환을 하자 지수도 위쪽으로 방향성을 틀었고요. 그 아래 업종에서는 2차 전지 그리고 로봇의 수급 쏠림 심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러한 수급 쏠림에서 외국인은 어떤 기업을 선택해서 사들였나 보니까 2차 전지로는 에코프로, 포스코, 퓨처엠이었고요. 특히나 반도체 안에서는 삼성전자, HPSP, 최근 들어 HPSP 꾸준히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외국인입니다. 그 밖에도 완성차 업체인 기아까지 사들였고 이 속에서 연속성을 보인 건 바로 EI, HPSP입니다. 오늘 오전 기준으로도 3위권에 달할 정도로 많이 매수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이와 함께 2차 전지로는 금양, 포스코 홀딩스, 그리고 어제는 순 매도를 보였던 로봇 기업 두산 로보틱스를 오늘 오전 9시 51분 기준으로는 가장 많이 사들이고 있는 모습이 확인되었습니다. 해운주인 펜오션도 함께 담아내고 있네요. 자, 그렇다면 기관은 어떤 기업을 담아내고 있었을까요? 2차 전지로는 LNF, 에코프로, BM을 강하게 어제 사들였고 그리고 외국인이 순 매도를 보였던 두산 로보틱스를 기관은 어제 가장 많이 사들였습니다. 그 밖에도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와 또 하나오션, 어제는 특히나 조선주의 흐름이 우호적이었는데 그 안에서 수주 소식을 더했던 하나오션을 꾸준히 사들이고 있는 기관이었습니다. 꾸준히 사들이고 있는 기업이 또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삼성전기인데요. 이 수급을 확인해 보니까 이달 들어 정말 기관이 계속해서 꾸준히 사들이고 있는 삼성전기였고요. 그 밖에도 이 전기전자 업종으로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제우스, 반도체 기업들을 함께 담아내고 있는 가운데 2차 전지로는 LG 에너지솔루션을 사들이고 있는 기관입니다. 네, 그리고 어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정확하게 차익 실현의 움직임 보였습니다. 외국인이 순 매수한 기업을 순 매도를 보였고 어떤 기업을 샀나 확인해 보니까요. LG전자, SK하이닉스, LG화, 그리고 에코프로 머티, 그리고 기관이 순 매도를 보였던 한올바이오파마를 가장 많이 사들였더라고요. 오늘은 특히나 11월의 마지막 거래일이자 제가 탑5에서 수급을 전하는 마지막 날이기도 합니다. 마지막 날 오전 외국인은 온 디바이스 AI에 대한 기대감을 장바구니에 담아내고 있고요. 기관은 코스피 위주로의 대형주, 그리고 제 장바구니에는 여러분의 사랑이 가득합니다. 자, 그렇다면 고수님들의 장바구니에는 어떤 기업이 담겨져 있을까요? 네, 우리 정선 아나운서가 여러분의 사랑을 가득 바구니에 담았다고 합니다. 그동안 고생 많았고요. 자, 오늘 시장 흐름을 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 아나운서가 너무 좋아하면서 가네요. 자, 테이블에서 오늘 시장이 어떤 수급적인 변화나 특징 감지되는 거 있나요? 일단은 제가 지금 잠깐 데이터를 하나 확인하고 있는데요. 네, 뭘 보고 계실까요? 10시 반에 나왔던 중국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 관련돼가지고 지금 블룸버그 헤드라인이 하나 떴습니다. PMI? 지금 이게 PMI 관련돼가지고 예상치가 49.6이었는데 실제 네. 발표된 데이터가 49.4가 나오면서 조금 더 낮았네요. 네, 조금 낮게 나오면서 그것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장은 올라가고 있지만 아시아 시장 전체적으로 조금 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네. 오늘 시장의 분위기를 보면은 사실 지수가 빨간불을 켜고는 있는데 약간 애매해요. 이거 오른다는 것도 참 그렇고 개별적으로 약간 종목별 움직임들이 차별화돼서 이게 수급이 어느 쪽으로 확 쏠린다라고 얘기하기도 좀 그렇고, 기관 매수가 지금 코스피에서는 1,200억 가량이 나타나고는 있는데 이 매수세에 힘입어서 쫙 끌고 올라가는 업종이 있느냐, 그것도 좀 애매하죠. 네, 계속 애매했습니다. 네. 오늘만 애매하지 않았고요. 최근에 11월 이후부터는 최근 2, 3주간은 계속해서 비슷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지수는 일단은 계속해서 일정 좁은 박스권 안에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 종목별, 섹터별로 움직임이 어제부터 좀 바뀐 게 2차 전지 수급으로 좀 많이 나타났다는 게 그 부분이 좀 다르고요. 그러면 오늘 말 나온 김에 네. 2차 전지 가운데서 오늘 수급 탑픽 꼽으신 것 같던데. 사실 고르기가 좀 힘들었었는데 네. LNF 저는 꼽았는데 앞서 다 설명을 다 해주셔가지고요. LNF 그래요? 관련해서는 그러니까 일단 그런 것 같습니다. LNF 앞서 말씀하신 대로 2.5조 규모의 이제 투자가 이루어질 거다. 그 중에서 대다수가 이제 LFP 양극재 쪽에 대한 부분을 좀 쏟아 부을 것 같고요. 차세대 음극재 쪽까지 첨가하면서 기존의 LNF의 좀 약점이었다고 하면은 이제 다른 소재 쪽이 좀 없었다는 거, 양극재 외에 없었다라는 점 메리트가 그 부분이 새로 좀 생성되는 부분이고.
지금 뭐 다른 양극재 업체라든지 셀업체들이 해외 투자에 대한 부분은 좀 연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LNF는 국내 투자예요. 네. 이에 대한 부분도 저는 좀 긍정적이라고 보는 게 북미는 좀 애매합니다. 내년도에 어떻게 대선될지 모르는데 지금 미리 선제적으로 투자하기 좀 어려운 상황. 그래서 이제 국내 쪽으로 좀 포커스를 좀 맞추고 있다라는 점이고요. LNF 수급 보니까 개인 투자자들 요즘에 정말 잘하시네요. 최근에 계속 사시다가 어제 다 일괄 매도하셨나 봐요. 그래서 보고 정말 잘하신다라고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개인 투자자분들은 점점 더 현명해지고 똑똑해지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아직까지 있는데 말이죠. 자, 그러면 수급 특징주 일단 LNF 하나 꼽으시고 우리 김대중 교수님도 하나 꼽아주시죠. 저는 바이오 섹터의 시젠을 보고 있습니다. 시젠이요? 11월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내 증시에서 한 3조 이상 주식 매수를 했습니다. 네. 뭐 대부분 다 샀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는데 바이오주에 대해서 바닥점에서 조금씩 계속 매집을 하고 있는 형태의 모습이 보여집니다. 시젠을 매수했다는 것이 아니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라든가 셀트리온 같은 종목에 대해서 외국인 투자가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고요. 시젠 단일 종목의 외국인 투자자들의 흐름을 보게 되면 가장 지분이 높았던, 물론 보유 비중이 크진 않습니다. 그때가 2022년도 19%에서 9%까지 내려갔다 최근에 12%까지 올라왔습니다. 이 외에도 저는 기업이 R&D 투자를 하는 거를 굉장히 기업을 초이스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구조거든요. 시젠 같은 경우는 국내 이제 제약 바이오 업체들이 이제 R&D 연구개발비를 많이 투자하는 회사가 삼성 바이오로직스겠죠, 당연히 2천억이고요. 그리고 셀트리온도 한 2천억입니다. 그리고 한미약품, 유한양행 등등이 한 1,000억 규모이거든요. 그 다음 순번이 시젠입니다. 매출이 올해 3,500억인데 500억을 R&D 비용을 썼습니다. 네. 물론 이것은 지난해 1조 원이 넘는 풍부한 유동성, 영업이익에 대해서 이 유동성을 바탕으로 해서 연구개발 쓰는 거거든요. 연구개발비를 많이 쓰면 당장의 주가 반영, 기술개발, 어떤 신약이 나오지 않겠지만 궁극으로는 흐름이 바뀐다는 거죠. 네. 그리고 매출도 최근에 전환이 되고 있고 그러면 지금부터 관심을 가져도 된다. 다 빠졌다. 이렇게 판단되는 종목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테이버 교수는 오늘 수급 특징주 없나요? 저의 오늘 수급 특징주는 GM입니다. 아이고, 미국 주식 자꾸 얘기할 거예요? 아니, 미국 주식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네. 지금 GME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게임스탑이라고 다들 알고 계신. 네. 게임스탑 20% 오르고 막 네. 밈주식 장난 아니던데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올해 혹은 과거 작년까지도 데이터를 다 살펴보시면은 미국에서 밈스탁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날이 고점이었다. 네. 그러니까 요즘에 시장이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 그 수급과 관심들이 밈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 것 같아서 이게 좀 좋은 시그널은 아닌 것 같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서 지금 계속해서 지적하는 게 뭐냐 그러면은 오늘 계속 뭐 헤드라인 나오고 있는 거는 2008년 이후 11월 달이 가장 채권 시장이 강세인 장이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2008년 이제 리만 브라더스 사태가 터진 이후에 이만큼 채권이 강세를 보인 한 달은 없었다. 네. 이거는 말 그대로 채권 시장이 조금 과열되어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에서 지금 나스닥 PER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고 그리고는 지금 제가 좀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뭐 12월 첫째 주 기준에서 매크로 수급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뭐냐 그러면은 전 세계 이제 IB들이나 아니면은 상업펀드들이 연말이 되면은 투자자들한테 배당을 지급해야 된다. 네. 그래서 통계적으로 보면은 12월 첫째 주가 조금 좀 하락하는, 조정하는 그런 경향을 보였었다라는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더 갈 자리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자꾸 하는 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장에서 밈스탁이 떴다라는 점에서 저는 조금 이건 경고등이 하나 더 켜졌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급의 흐름이 이런 밈주식으로 흘러간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경계할 필요가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함께 말씀해 주셨고요. 다시 한번 종목만 간단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김대중 고수의 시젠 그리고 오늘 염정 고수는 LNF 함께 선택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수급 특징까지 쭉 확인을 해봤고요. 오늘 장탑5 이어지는 2회 주제도 체크해 보시죠.